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뭐든일까요? 저는 올해 58살 윤혜경입니다. 딸 은지의 신혼을 지키기 위해 선을 넘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말이에요. 그 결과는 딸의 이혼과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저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딸 은지만이 전부였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지가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강도윤 30살.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어요.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은지 아버지께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 남자에겐 부모가 없구나.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다고 했거든요. 장모님, 은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제 마음도 흔들렸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집안 배경도 모르는 남자잖아요. 하지만 도윤이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너무 아껴줘서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야. 딸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한 미래만 있을 줄 알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제 아들 같은 사위를 얻은 기분이었죠. 장모님, 많이 피곤하시죠? 좀 쉬십시오. 도윤은 결혼식 내내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강서방, 자리 잡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살아라. 따뜻한 밥은 내가 챙겨줄게. 그 말에 은지와 도윤이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정말 아름다운 신혼부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이 출근할 때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도윤이 은지의 가방을 들어주고 은지는 그런 도윤의 팔짱을 끼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았죠. 장모님, 아침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항상 이렇게 고마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아들을 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도윤 오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챙겨줘서 미안할 정도야.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정말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언제나 밝고 명랑했던 은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예전처럼 제잘제잘 떠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은지야, 무슨 일 있니?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더 이상한 건 밤이었어요. 신혼부부가 방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은지가 자꾸 방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혼이라 서로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계속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소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은지가 흐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몸을 떨면서
작은 소리로 울고 있더라고요. 은지야, 왜 그래? 왜 방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자니?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니까 은지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는데도 애써 웃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언제 일어났어? 나는 그냥 피곤해서 여기서 잠깐 쉬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얘야, 엄마가 바보니 네가 우는 거 다 봤어. 무슨 일이야? 제가 더 추궁하니까 은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에는 무서움 같은 게 섞여 있었거든요.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때 창가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였어요.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피우기 시작한 건지 도윤의 실루엣이 어두운 창가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묘하게 불길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은지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까지 생겼더라고요. 은지야,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푹 쉬어. 그런데 은지가 제 말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계속 그러지 마. 나는 괜찮다고.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순한 은지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도윤도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지 않고 어딘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강서방,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몸은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라 좀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손잡고 나가지도 않고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가 계속 거실 소파에서 자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새벽 5시쯤이었어요. 또 은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금살금 은지 방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안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놀란 목소리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은지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엄마, 미안해.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얘기할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생 저한테 숨긴 일이 없던 딸이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들여보내지 않다니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도대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지와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도윤이 먼저 나가고 은지가 뒤따라 나가려는데 제가 은지를 붙잡았습니다. 은지야, 잠깐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은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입술도 바싹 말라있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지야, 너 이게 뭐니?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은지가 거울을 보더니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새로운 환경이라서. 얘야,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너 뭔가 큰 고민이 있지? 제가 은지의 손을 잡으니까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장 같더라고요. 엄마, 정말 괜찮아.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
은지가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제가 놔주지 않았어요. 은지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강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어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도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제가 등을 쓰다듬어 주니까 은지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말 다정해. 자기라고 부르면서 예쁘다고 하고 뭐든지 해주려고 하고. 그런데 밤이 되면 은지가 말을 멈추고 몸을 떨었어요. 밤이 되면 어떤데? 제가 조용히 물어보니까 은지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져요. 숨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신혼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제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은지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엄마,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런 게 아니야. 도윤 오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내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듬직하고 예의 바른 사위가 어떻게 제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낮에는 다정한데 밤에만 달라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은지야, 엄마가 강서방한테 말해볼까? 좀 더 천천히 하라고. 제가 제안해봤는데 은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안 돼, 엄마. 절대 말하면 안 돼. 도윤 오빠가 상처받을 거야.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야. 은지가 제 팔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은지가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얘야,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부부 사이에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제가 달래려고 했는데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몰라. 내가 어떤 기분인지 몰라. 은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도윤이 혼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잔을 들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강서방, 웬 술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혼자 술 마시고 있어서. 도윤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얼굴도 붉어져 있었어요. 은지는 어디 갔니?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도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정말 처량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씩씩해 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어깨가 축 처져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제가 옆에 앉으면서 물어봤는데 도윤이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주잔을 들이켜고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지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도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딸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요.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계속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 취한 사위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까지 떨리고 있더라고요. 강서방, 술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셨어. 제가 소주병을 치우려고 했는데 도윤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도윤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은지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도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는 은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은지가 저를 무서워해요. 제가 다가가면 몸을 떠는 거예요. 도윤의 고백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은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강서방, 너무 성급하게 굴었나? 은지가 아직 어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봤는데 도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은지가 싫어하면 바로 멈췄고 무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를 피하는 건지 도윤의 절규 같은 울음소리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도윤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지는 저를 밀어내기만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살 어른 남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제 딸도 괴롭고 사위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강서방, 일어나. 바닥에 무릎 꿇고 그러지 마. 제가 도윤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도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은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윤이 계속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강서방, 은지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준비가 안 된 거지. 제가 말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장모님?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대신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도윤의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혼 일주일 만에 무너진 딸을 위해서라면 이 엄마가 대신 짐을 져야지. 도윤이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장모님,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은지가 적응할 때까지만
그러면 너도 편해지고 은지도 편해질 거야. 제가 설득하듯 말하니까 도윤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 순간의 정적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리고 저와 도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경고 신호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제 딸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장모님, 도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제 딸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달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건 은지를 위한 희생이야. 내 딸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야.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만 제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도윤도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은지를 위해서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라고 말하면 도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은지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점점 밝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수척하고 어두웠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은지가 아침 식탁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환한 미소였어요. 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요즘 도윤 오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전에는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요즘은 정말 다정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도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초조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장모님, 오늘도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도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지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엄마, 요즘 도윤 오빠가 밤에 나를 재워줘.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주면서 자장가도 불러줘. 은지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와 도윤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그릇만 바라보며 젓가락질을 계속했죠. 그래, 다행이네. 푹 잘 자고 있구나. 제가 겨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덕분에 오랜만에 정말 푹 잤어.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은지의 밝은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렸지만 저와 도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도윤과 있을 때면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거 말이에요. 이건 위험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윤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라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편안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은지도 편안하고 도윤이 어느 날 밤 저에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감사함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순한 희생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위험한 위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낮에 은지와 함께 있을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 딸을 속이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은지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도윤 오빠랑 있으면 정말 편안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해졌지? 전에는 뭔가 어색했는데 요즘은 정말 가족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선을 피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정말 좋아졌어.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둘이 있을 때 저는 말했어요. 강서방,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 도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비밀의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 세 사람을 더욱 복잡한 관계로 얽어매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은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도윤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런 시간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장모님, 은지가 정말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전 은지로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늦어지자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서로에게 의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실수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문을 꼼꼼히 잠갔을 텐데 왜 그랬는지 깜빡하고 문을 열어둔 채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도윤과 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었고 집안은 고요한 밤의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오래되어서 나는 소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따라 우리 방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소리가. 제가 도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도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우리 방문 앞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어요. 문 밑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빛이 가려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은지가
하지만 은지는 이미 잠들었을 시간인데, 아니면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건가?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틈 사이로 뭔가 하얀 것이 스르륵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은지가 늘 입고 자던 하얀 잠옷자락이었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지가 거기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거예요. 도윤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닥치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은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제가 도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는데 도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은지가 무엇을 봤을까? 얼마나 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겠어. 일단 내일 아침에 은지와 이야기해 봐야겠어. 하지만 내일 아침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은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들키니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지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방문이 꽁꽁 닫혀 있었어요. 은지야, 일어났니? 제가 문을 두드리며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다시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잠든 건가 싶어서 문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거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은지, 아직 안 일어났나요? 물어보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은지의 방문이 열렸어요. 은지가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은지의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은지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은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내 남편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얼음 같았어요. 그 순간 저와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들켰구나 싶었어요. 은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그 한마디로 확실해졌습니다. 은지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후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이건 너를 위해서.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은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로봇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은지가 화를 터뜨릴 줄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나쁜 거야.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은지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자기한테는 실망했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자기도 피해자니까. 은지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그 시선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달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가 딸에게 매달리려고 했는데 은지가 저를 밀어냈어요. 용서요? 제 남편과 그런 일을 하고 용서를 바라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정말 너를 위해서. 제가 또 변명하려고 하니까 은지가 비웃었어요. 저를 위해서요? 제 남편을 빼앗으면서 저를 위해서라고요? 은지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엄마. 그런 논리도 있었군요. 그날 오후, 은지는 어디선가 이혼 서류를 구해왔습니다. 자기, 여기 서명해요. 도윤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은지야, 이혼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자. 도윤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은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생각했어요. 자기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은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에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모든 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은지야, 그래도 여기는 내 집이야. 어디 갈 데가 있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은지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 당분간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몇 벌의 옷과 개인용품들 뿐이었습니다.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요. 은지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도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도윤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텅 비어버린 집에서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 사람이 함께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들렸거든요. 은지의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거렸는데 잠이 들면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똑같은 꿈이었어요. 은지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어떻게 내 남편을 이라고 말하는 꿈 말이에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한 일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 딸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그래서 딸을 잃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은지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면목으로 딸에게 연락할 수 있겠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어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도 잃고 사위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남은 건 후회와 죄책감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평생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일이 결국 모든 사랑을 파괴해버렸어요. 딸을 지키려 했던 엄마의 마음이 딸을 영영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랑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완전히 부숴버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선을 넘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